안녕하십니까. 예, 스포츠 시설 제12강. 오늘은 재무와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강의입니다. 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날씨가 또 다시 추워지면은 그때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확진자 숫자도 지금 어제 제가 지금 4월 20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4월 19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라앉았는데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뭐 그러나 알 수가 없죠, 사실 정확하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스포츠들도 서서히 이제 어, 다시 시작하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프로야구도 지금 22일부터 22일인가요? 하여튼간 이번 주부터 팀 간 연습 경기, 그러니까 이게 시범 경기, 과거 같으면 시범 경기죠. 그걸 물론 무관중이지만 시작한다고 하고, 그래서 TV로 생중계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봄이 오고 스포츠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리고 PGA 투어, 그 남자 프로 골프 있지 않습니까? PGA 투어도 6월에 그 시즌을 재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물론 뭐 역시 무관중이에요. 관중이 경기장에 가서 구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TV 중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단 뭐 관중이 없더라도 관중이 없으면 사실 그 프로 스포츠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여러 번 얘기하지만 TV 중계권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TV 중계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스포츠는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관중이 없더라도 TV 중계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스포츠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아주 그 바람직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희망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5월 2일까지 일단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 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잘 모르고 이름도 못 외우고 이래가지고 좀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앞으로 한 달, 한 3주 정도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숙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읽기 자료 첫 번째 그 잔디의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어제까지 보내셨고요. 뭐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좀 늦더라도 보내주세요. 안 받진 않으니까요. 예. 뭐 약간 늦으면 약간 감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단 낫죠. 예. 그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있죠? 그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읽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고, 어, 제가 이 읽기 자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그 양식을 보내드렸잖아요. 그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확인해 보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연락을 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양식에 맞춰서 그냥 한 장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뭐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그 양식만 채운다 생각하고 한 장을. 그러니까 축제가 지금 19일까지, 26일까지, 그리고 3일까지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걸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5월 8일에 예정인데, 일단 뭐 이날, 어쨌든 볼 겁니다, 시험은. 근데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면 수업을 하면은 뭐 교실에서 그냥 보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시험 문제는 뭐 그냥 그 개념이나 팩트 위주로 예. 객관식과 뭐 단답형을 섞어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 길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낼 수 없잖아요. 온라인 시험을. 예. 뭐 오픈북이 아닌 이상. 예. 뭐 오픈북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제출하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시험의 그 기준을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하셔야 된다든가 시간 제한도 둘 것이고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뭐 예. 그리고 또 뭐 만약에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오픈북을 해야죠. 예. 아니, 그렇죠. 뭐, 예. 뭐 여러분 양심에 맡깁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예. 물론 뭐 여러분을 믿습니다만은 예. 오픈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봐서 문제는 이제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서술형 혹은 어, 뭐 논술형 예, 이런 혼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예,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직 시험 문제를 뭐안 냈으니까 예,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예. 그래서 일단 아직 시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걸 알고 계시고 요 스케줄을 잘 확인하셔서 예, 그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케줄대로 하면은 그 재무 관리에 관한 것이죠. 회계와 재무 관리에 관한 것인데 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잘 아시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전공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잘 알겠죠, 이걸. 예. 그런데 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회계, 뭐 재무, 뭐 이런 내용. 예. 이게 뭐 우리가 회계하고 재무를 가끔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회계는 어, 이게 자금을 계산하는 어떤 과정, 예, 이런 뭐 장부 기재 과정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수 자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책에는 나와 있어서 이대로 적었는데 이제 어카운팅이죠. 어카운팅 영어로는. 예. 재무는 이제 좀 큰 개념이죠. 약간 그 경영 쪽에 더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료를 가지고 나온 어떤 수치와 정보가 있겠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수익률이 얼마다, 뭐 등등등, 예. 실적이 어떻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예산도 짜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 직원들 월급도 좀 올려주고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 같으니까 뭐 우리가 좀 아끼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일 이게 큰 살림살이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죠. 그 정부 부처 중에 여러분 지금 뭐죠 이름이 재정경제부인가요? 예, 재경부 그 제일 영향력이 큽니다. 제일 힘이 세고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예산 편성 및 그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일 그 주무부처니까 문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재경부에서 돈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 엄마 용돈이 너무 적어요.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15만 원 주셔야죠. 저도 품위를 유지하죠. 그랬더니 야 돈 없어. 어? 우리 집 월급이 뻔한데 임마 어떻게 몇 15만 원씩이나 주냐? 뭐 이러면 여러분 예, 못 받죠. 예. 그런 식으로 예, 형편에 맞게 수치와 정보에 맞게 이제 결정하는 것 이게 재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finance라고 하죠. 예. 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장부, 뭐 이런 게 장부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그 여러 가지 장부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글자 그대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잃었나, 뭐 얼마 잃었다 그러니까 무슨 저기 무슨 뭐 예, 노름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경영할 때 이렇게 얼마를 벌고 얼마를 뭐 잃었다, 뭐 날렸나 더 이상한데 하여튼간 예, 얼마를 뭐 손해를 봤나, 그렇죠? 예. 손이라는 게 그 손해할 때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뭐 이익할 때 익자고, 예, 그래서 얼마를 손해를 보고 얼마를 이익을 봤나 이제 그걸 계산한 그 장부죠, 일종의 손익계산서는. 예. 영어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인컴이 뭐 수익 소득이니까 소득 혹은 수익이니까 얼마를 벌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그걸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손익이 수익이 지출보다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너무 많이 썼는데 안 되겠는데, 예, 그런 거죠. 예. 월급이 뭐 200만 원인데 카드를 뭐 500만 원을 긁었다. 큰일이죠, 그럼. 예. 안 됩니다, 그럼. 예. 대차 대조표는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른 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자산이라는 개념과 부채라는 개념이 나와요. 부채는 이제 그 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재산하고는 좀 달라요. 뭐그 사람 재산이 많아 그럴 때 그 재산하고 자산하고는 뭐 글자가 비슷하니까 좀 뜻도 비슷하죠. 예, 헷갈리는데 다릅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예. 어, 근데 가끔 보면 좀 이렇게 애매한 것도 있죠. 예. 이제 일반적으로 뭐 돈, 그렇죠. 현금. 제일 중요한 자산이죠, 현금이. 그렇죠? 어, 근데 현금만 자산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외에 대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부동산 있죠, 부동산. 예.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어, 뭐 기업이나 뭐 개인도 그렇지만 그 재산을 형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밖에 어떤 걸 많이 합니까? 많이 부동산을 많이 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뭐 줄곧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그동안 뭐 요즘은 좀 덜 오르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회사에 있는 뭐 비품 이런 거 있죠. 가구, 자동차 이런 거 그것도 다 자산입니다. 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liability라는 말은 이제 부채라는 건 이제 뭐 빚진 거란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쓰이면은 어떤 그 안 좋은 거, 예,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뭐 평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런 건 다 자산이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가끔 깜빡깜빡 한다든가, 예, 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라이어빌리티 쪽에 들어가겠죠. 부채.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차라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대변, 차변이라는 게 개념이 있거든요. 그 부기에서. 그 부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즘엔 뭐 안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상업이란 말이 없죠. 예. 요즘에는 이제 기업 경영 이렇게 부르는데 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워가지고 이 부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좀 어려웠는데 예.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제 개념은 알고 넘어갔죠. 근데 대차 대조표라는 게 대변과 차변이 있어요. 이, 이 표에는 그 대변과 차변이 있어서 이 양쪽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착착착착 비교해가지고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정확하게 딱 맞아요. 일치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계산이. 그렇죠? 여러분 뭐 식당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카페나 이런 데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문을 닫은 다음에 뭐 합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를 벌었나. 그쵸? 요즘은 다 그 전산화가 돼 있어서 이게 얼마인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퇴근 못 하는 거죠. 예. 그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가발 가게 알바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 밤 9시까지 해요. 네, 아침 한 10시부터. 그럼 밤 9시에 이제 문을 닫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때 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한 15년 전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카드로 사는 사람보다 손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 가게에 제 가게는 아니지만 제가 알바로 일했던 가게에 그 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도둑놈들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집에 가면 이 시간쯤에 현금이 많이 있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 들고 가끔 옵니다. 이제 그 손님들이. 예, 그래가지고 너 그 현금 좀 내가 줄래? 나 살려줄 테니까 현금 좀 줄래? 그러면 어떻게 줘야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긴장을 해요. 아, 이게 씨, 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긴장을 하면서 이제 문을 빨리 닫죠. 예, 닫아버리고 이제 빨리 돈을 세요. 이제 돈을 센 다음에 맞춰봐요. 이거랑 그 계산한 거랑. 그럼 어떨 때 안 맞아요. 왜 안 맞지? 이거 미치겠네. 이러면서 이제 예. 안 되잖아요. 안 맞으면 만약 이게 남으면 뭐 상관없지만 남는 경우는 없어요. 모자라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돈으로 메꿔 놔야 돼요. 뭐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찾아내야죠. 그러지 않으려면. 그럼 찾아내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110불을 뭐 101불로 쳤다든가 이렇게 잘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호 검증이 돼요. 이게 대차 대조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 합친 게 딱 맞아서 정확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굉장히. 이게 이제 복식북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금전출납부 이런 거 써봤잖아요. 그건 단식북이죠.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받았고 뭐 어? 용돈 10,000원 받았고 5,000원 내가 과자 사 먹었고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단식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검증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대차대조표 복식북이는 예, 이게 양쪽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 뭐 이게 이제 그 원조가 어디냐 뭐 이런 뭐 얘기를 뭐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잖아요. 뭐 국뽕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진짜 저도 뭐 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게다가 악착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조선이 이제 고려가 음, 1300년대 말쯤에 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조선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 조선이 이제 개국을 하고 나니까 고려시대 때 그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개성이었죠, 개성. 지금의 그 개성. 예. 그때는 송도라고 불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말하자면 패족이 된 거죠. 음. 새로운 왕조가 생겼으니까 개성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이등 국민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어졌어요. 아, 저 개성 안 되죠. 고려 왕조의 수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야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 우리는 이제 뭐 정치로 성공하기 힘들어졌으니까 그 대신에 돈을 벌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업을 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뭘 팔았냐면 주로 인삼, 그쵸? 개성이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인삼 팔고 그래서 인삼이 이제 뭐 고려 때도 그랬지만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 비싸고 굉장히 가치 있는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무슨 윤리 경영 이런 걸 한 겁니다. 굉장히 신용이 높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값받고 정확하게 공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북이 있잖아요. 북이 경영의 어떤 신기원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도 4대 북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식북이의 원리를 도입한 장부를 썼습니다. 그 옛날에 그 1300년대 후반, 1400년대 초반 요 무렵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경영에서도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이미 1400년쯤에
도입한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진짜. 여러분 그 만화도 있고 드라마도 나왔던 그 미생 있죠, 미생. 윤태호 화백이 그린 미생. 거기 보면은 그 강소라가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안영이라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신입사원 무렵에 그 회사의 재무팀장을 만나요. 그쵸. 재무팀장이 이제 여성인데 거기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재무팀장이니까 회계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회계는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강소라한테. 애정 어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아휴, 저거 지금 들어와가지고 고생이 많겠구나, 저거. 아무래도 뭐 한국 사회가 아직 뭐 여성이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잘 아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공부 좀 했어?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팀장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음 장에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회계 공부는 따로 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계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경영의 언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윤태호 화백이 뭐 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고요. 어디선가 누가 한 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이 작품에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서 잘 쓴 것 같아요.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무역회사에서 한 5년 했는데 뭐 저는 뭐 이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이제 수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 그 사료나 뭐 이런 돼지고기 이런 거 수입하는 일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이 회계나 이런 재무를 몰라서는 안 돼요. 물론 뭐 제가 직접적인 그 업무를 한 건 아니지만 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러죠. 대학 공부가 뭐 뭐랄까 뭐 취업을 위한 뭐 도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개탄하는 뭐 목소리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물론 뭐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뭐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교양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의 원래 그 목표니까.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그 회계나 재무 이런 쪽에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들어오면 좀 힘들어요. 따로 거기서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고 그때 가서 배우긴 좀 늦고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이제 두산그룹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사장이 그 박용성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과거에 그 세계 유도연맹 그 회장도 했었고 또 IOC 위원도 했었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하여튼간 그리고 기업인이고 그래서 이 회계나 이 재무 경영 이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뭐 그 전공에 관계없이 모두 그 회계학 과목을 하나 들어야 된다고 했었다고 과거에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옆길로 많이 샜는데 하여튼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과목은 스포츠 시설 관리, 건설 및 관리, 경영 이런 과목이니까 이제 그 재무나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스포츠 시설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포츠 시설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돈을 벌고 어떤 쪽으로 돈을 쓰나 이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게. 돈을 버는 쪽이 왼쪽이고 이제 쓰는 쪽은 오른쪽이죠. 왼쪽에서 어떤 걸로 쓰냐면 프리미엄 좌석.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럭셔리 스위트 같은 거, 고급 좌석이죠. 이게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돼요. 비싸니까 워낙. 이거를 뭐 1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팔면은 뭐 몇십만 불짜리도 있거든요, 티켓이. 근데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몇십만 불 뭐 살 수 있죠. 주로 이제 이거를 개인이 사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손님 접대용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권 수익 당연히 있을 테고, 구정 명칭 사용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어리나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DGB 스테디움 예, 등등등. 예. 우리나라도 좀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점점.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 경기장 운영권을 아직도 지자체가 갖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 지자체들은 이런 식의 수익 사업이 조금 제한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운영권을 팀한테 아예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광고, 경기장 안에 광고 많죠. 예. 좀 어떨 때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짜증날 때도 있는데 하여튼 뭐 광고 있고 PSL. 자, PSL은 Personal Seating License라고 이제 그거의 줄임말인데 개인적인 좌석 그 허가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외국에서는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좌석을 아예 그냥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치 그 월세나 전세 들어가듯이 예, 그 좌석은 뭐 홍길동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써줍니다. 이렇게 홍길동 뭐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일반적인 그 시즌권 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매점, 기념품 수입 뭐 이런 거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대료, 정부 보조금, 채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경기장을 지을 때나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재원을 조달합니다. 돈을 끌어모으죠. 그럴 때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시설 임대료.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 안에 혹은 뭐 주변에 그 임대를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임대를 준다든가 뭐 간혹 보면 이제 무슨 뭐 그 주변에 체육사 이런 거 이렇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달이 그 월세를 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입이죠. 특별 행사 수입. 그러니까 특별 행사는 어 간혹 이제 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무슨 뭐 물론 스포츠 행사가 제일 주된 그 목적이지만 다른 일도 해요. 뭐 전국 노래자랑 녹화할 때도 있고 예. 또 뭐 가끔 무슨 뭐 박람회 이런 거 예. 취업 박람회 이런 거 웨딩 박람회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예. 무슨 뭐 종교 행사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무슨 뭐 예. 신천지 교인 뭐 모임 이런 거 예. 그 올해 올해 초가 작년 9월쯤에 그 수원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신천지 교인들이 뭐 좀 약간 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특히 그 대구 쪽에서는 예, 신천지 교인들이 그 거기서 집단적인 집회를 했어요. 예, 그 수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좀 말이 많았죠. 이게 물론 뭐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이지만 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이제 잔디가 망가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축구 팬들이 막 그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이런 거 한번 하면 잔디 다 망가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잠실 주경기장 있잖아요. 잠실 올림픽 했던 잠실 주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은 지금은 이제 이랜드 서울 이랜드라는 축구팀이 이제 K리그 2부 리그 팀인데 그 팀이 주경기장으로 사용을 해서 홈 경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거의 뭐 1년에 뭐 10번도 안 쓸 정도로 한가했던 구장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일로 쓰냐면 거기가 삼성그룹 무슨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 굉장히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뭐 이런 거 할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가 굉장히 그 큰 행사예요. 예. 뭐 통일교 합동 결혼식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종종 합니다. 굉장히 큰 수입이죠. 예.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돈을 어떻게 쓰냐면은 지출은 일단 채무 변제. 예, 채무 변제라는 건 돈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예.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예. 빚을 갚아야죠. 빚은 일단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뭐 요즘 뭐 하긴 이자가 굉장히 적어서 뭐 예전보다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자는 납부면 계속 불어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빨리 갚는 게 좋죠. 예. 그
채무 독촉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괴로움을 모릅니다. 예. 아니 뭐 저라고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시달려 본 건 아닌데 이제 그 가끔 이제 이럴 때 있어요. 제가 그 언제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병원을 이제 제 딸이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한번 이제 그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가지고 병원 응급실 비용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은 이상하게 그냥 일단 집에 보내요. 예. 집 가래요 일단 집에. 얼마냐고 모른대요 아직. 예. 집에 보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를 보내요. 청구서를 한 번 보내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장 보내고 또 한 장 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 세 번 보냅니다. 예. 근데 보면 이게 되게 비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고 안 내고 있지 뭉개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콜렉션 에이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추심 예, 전문 업체.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이 뭐 와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뭐 이렇게 뭐 치킨 시켜 먹고 이러진 않는데 예. 우리나라 사채업자들이 뭐 이렇게 그돈 받아가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꼭 해요. 9시쯤에 아침에. 그래서 너 그 병원비 안 갚았더라. 빨리 갚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전화해요. 다음날 9시쯤에. 걔네들이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전화하나 봐요. 항상. 네. 그 추심업체에서 그 병원에서 전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추심업체가 너 전화 안 했던데 그거 너무 비싸서 나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 비싼 게 아니고 이게 이러저러 해서 뭐 설명을 해줘요. 또 그러면.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 오면은 되게 짜증나요. 예. 돈은 갚아야 돼요. 빨리. 결론은 예. 여러분이 빚을 졌으면 빨리 갚으시라 이거죠. 예. 채무 변제가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지출 우선순위에 직원 임금 그렇죠. 이거 월급은 줘야죠. 직원들. 예. 아무리 회사 형편이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을 안 주면은 뭐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예. 그다음에 설비 비용, 유지 관리 비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물건, 뭐 공급품. 예. 그 시설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화장실의 휴지라든가 뭐 예를 들어도 좀 약간 더럽네요. 하여튼 더러운 건 아니죠. 뭐 화장실에 휴지 꼭 필요하죠. 예. 하여튼간 뭐 그런 것들 예. 뭐 전구가 나갔으면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보험료 이게 큰 시설은 항상 보험이 들어가요. 뭐 혹시 뭐 관중들이 뭐 경기를 관람하다가 뭐 다쳤을 때 그런 상해 보험 뭐 이라든가 뭐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용역비 용역비는 이제 무슨 그 건물에 뭐 시설을 고치러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 일을 해주고 갔을 때 뭐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세금 공과금 뭐 당연히 내야죠.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예. 그다음에 계약금, 상환기금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지출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예, 많아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힘들죠. 예.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조직이나. 다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별 그 이벤트 뭐 이런 건데, 이게 전 사실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무슨 저기 e스포츠 시합인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장충체육관, 여기 써있죠. 장충 어리나라고. 장충체육관에서 이런 행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장충체육관이 물론 글자 그대로 체육관이니까 뭐 운동 시설이지만 그 밖에 다른 행사도 가능하죠. 뭐 종교 행사도 할 수 있고, 뭐 북콘서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예. 장충체육관이 어디 있냐면 그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의 장충동에 있는데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곳이에요. 1963년도에 만든 이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거든요. 그 1963년이라는 게 뭐 그거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966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권투 있죠. 프로 권투. 프로 권투에서 세계 챔피언을 최초로 배출했습니다. 1966년도에. 그 선수 이름이 이제 김기수라는 선수인데, 김기수. 예. 이 선수가 이탈리아의 벤베누티라는 선수를 이제 이겼어요. 판정으로. 이기고, 이제 한국 최초의 그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한 달쯤 전에, 1966년 한 여름쯤에, 어,
월드컵을, 그 축구 월드컵, 피파 축구 월드컵을 영국에서 했거든요. 예. 그때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들어갔어요. 예.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게 2002년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66년에 이미 8강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태리가 북한한테 지고 이제 귀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선 탈락하고. 이태리 국민들이 이 멍청한 놈들, 북한한테 지고 탈락하고 오냐 그러면서 이제 그 썩은 토마토 있죠. 예, 썩은 토마토를 던졌대요. 공항에서 이렇게 막. 예, 그 응징의 의미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썩은 토마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rottentomatoes.com이라는 그 영화 리뷰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이탈리아의 그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벤베르티가 잘생기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김기수라는 선수한테 졌죠. 그래서 그때 이태리 언론들이 그때 북한한테 차이고 남한한테 얻어맞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66년에 아주 옛날이죠. 네. 그래서 장충체육관이 그 이후에 뭐 권투, 뭐 프로레슬링,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70년대, 80년대, 70년대 특히. 예. 어, 다 여기서 했었어요. 중요한 이벤트는 장충체육관이. 굉장히 그 한국 그 스포츠의 메카였죠. 뭐 농구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했었고 배구, 씨름 이런 거. 과거 이제 이만기 이런 사람들 인기 있을 때.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88 올림픽이 생기면서 이제 그 무렵에 새로 체육관을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공원 이쪽에 서울 올림픽 공원 잠실 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충체육관은 좀 오래되고 이래서 이제 좀 들쓰게 됐죠. 예. 점점 이제 낡고 이제 낙후한 경기장이 돼서 2000년대 이후에는 뭐 사실상 버려진 경기장이었어요. 장충체육관이. 그래서 가끔 무슨 뭐 저기 뭐 옷 이런 거 있죠. 뭐 특별 할인 뭐 세일 이런 거나 그냥 하고 굉장히 버려진 경기장이었는데 2015년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프로 배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재무 분석,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재무 분석을 활용해서 이제 뭐 경영에 큰 참고를 하죠. 우리가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현금 흐름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회사가 그 위험할 수 있어요. 그 간혹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흑자도산이란 말 있잖아요. 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이제 돈이 남아요. 이익이 많이 수익 지출보다 많은데 정작 현금이 없어서 그 돌아오는 어음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이런 경우, 예, 그 흑자부도라고 하거든요. 흑자도산,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나 이 그 현금 흐름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런 장부나 이런 정보를 보면서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 경영 상태가 어떤지 잘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 다음 예산. 그 예산도 잘 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뭐 분기에 뭐 얼마를 써야 될 그 상황이니까 뭐 지금은 좀 아껴야 된다든가 뭐 지금은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남고 현금이 많으니까 이럴 때 연구 개발에 투자하자든가 뭐 이렇게 회사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잘 예산을 짜고 또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여기가 좀 약간 중요한데 새 시설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어, 돈이 많으면 좋죠. 예, 돈이 뭐 충분히 있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딱 지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집 사거나 이럴 때 뭐 대출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개인도. 예, 그러니까, 음, 어떻게 조달하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인간으로서는 이제 저당 자금, 이건 뭐냐면 이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뭐, 은행이 뭐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 신용을 보고 빌려주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이 매달 나오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은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월급을 차압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월급이 하나도 없어.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파트가 있네 보니까 그래 당신 아파트 담보로 잡히고 빌려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돈을 못 갚아. 아 배째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아 모르겠어. 나 돈 없습니다. 못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로 배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보 우리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 과거에 그 2008년 9년 그 무렵에 이제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났잖아요. 여러분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일종의 담보예요. 예. 근데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집값을 다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어, 은행에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습니다. 그 대신 그 집은 누구 거냐면 은행 거예요. 예.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고 차도 요즘에 이제 그 담보대출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차를 띄워보면은 이게 그 뭐랄까 자동차 등록증을 띄워보면은 그 차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무슨 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알게 돼. 이 차가 내 차가 아니었군 이렇게 알게 되죠.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공식적으로는 대출이 있으면은 그 집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 주고 내 돈 주고 샀어도 물론 이제 그 은행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대출금을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이 그 집을 가져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영어로 아까 이제 차압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영어로는 foreclosure라고 해요. foreclosure. F-O-R-E 그다음에 C-L-O-S-U-R-E 해서 foreclosure라고 하면 이제 그 담보를 그러니까 그 담보에 대한 그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서 그 집을 빼앗기는 거 이걸 이제 foreclosure라고 합니다.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 2008년 9년 무렵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막 집을 잃고 예. 은행은 이제 뭐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됐었죠 그때.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괜찮아 보여. 내가 투자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채. 회사채라는 거는 채권이라는 건데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믿을만하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그렇죠. 믿을만 하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그래, 삼성전자가 뭐 망하진 않겠지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싼 이자로 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죠. 예. 그러면 회사채는 회사가 하는 거고 그 공공기관 있잖아요. 정부나 뭐 지자체 이런 데도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죠, 국채. 그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보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네. 공동 경영.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주고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거고요. 공개 모집은 이제 주식 같은 거 주로 이제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 주식 시장에 이제 주식을 그 상장한다든가 이렇게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주식을 사면서 돈을 우리가 이제 많이 모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뭐랄까 안 좋은 점은 뭡니까? 경영권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내 회사를. 네. 그래서 이 스포츠 팀들 있잖아요. 프로 스포츠 팀 미국에 거의 대부분 주식 시장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팀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사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배가 내 맘대로 배를 몰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제 공개 모집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면은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자금은 채권 아까 얘기했던 뭐 회사채도 있고 이제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국채,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죠. 보조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래 이거는 공익적인 건물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용자 제공 자금 이거 재밌는 거예요. 학생 회비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학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칩시다. 이제 뭐 경기장이나 아니면 뭐 렉센터, 그 운동시설 이런 거 짓는다고 할 때 이 사용료를 학생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야, 그래 니네들이 어차피 이용할 거니까 니네가 이거 등록금 낼 때 얼마씩 내. 뭐 등록금 한 번 등록금 낼 때마다 뭐 10만 원씩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10만 원이면 학생이 뭐 몇만 명 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충당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등록금 낼 때 보면은 뭐 신경 안 써서 잘 모르지만 보통 수업료가 있고 그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을 거예요. 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수업료는 글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듣는 수업의 그 요금이고, 기성회비는 이런 거예요. 뭐 건물 유지비라든가 컴퓨터실 사용료 이런 거. 예. 그게 마치 그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표 사면은 비행기표가 있고 뭐 유류 할증료가 있고 공항 이용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그걸 합쳐서 이제 그냥 한 번에 내는데 예전에는 그걸 따로따로 냈거든요. 예, 마찬가지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학생회비에 내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장에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실제 사진이거든요. 이게 LSU, 즉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그 미국의 주립대학에 있는 렉센터예요. 레크리에이션 센터. 이게 학교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와,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도 가고 싶다 이 학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수영장이 그냥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냥 야외에. 근데 이 학교는 따뜻하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년 중에 뭐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이런 수영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웃긴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글씨가 LSU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풀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튜브 타고 이렇게 떠밀려 갑니다. 방향으로 LSU 이렇게 한 바퀴 또 삥 돌아요. LSU 이렇게 계속 삥삥 돌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그 지었을 때 화제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야, 이런 것도 지었어요. 이 학교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애들은 야, 끝내준다. 나 이 학교 가야지.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짜는 당연히 아니죠. 물론 뭐 학생은 공짜인 것 같지만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용료가.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거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죠.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있죠. 아니 학교가 대학교가 공부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노는 거에 투자해서 되겠어? 근데 뭐 실제로는 이런 그 시설이 학생 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논문 쓸 때 논문 쓰는 거는 뭐 거의 뭐 백수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논문 쓰다가 집에 가고 이래요. 근데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면은 주말 이럴 때는 뭐 3시, 4시에 문 닫아요. 도서관에서 나가래요. 근데 렉센터는 12시까지 합니다. 그럼 뭐예요? 도서관은 문 닫고 렉센터는 문 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사용자 부담 원칙.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시설 매각이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짓고 나서 어, 돈을 벌 때 이제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팔아버려도 돼요. 예. 뭐 팀이나 스포츠 시설을 이제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뭐 해도 괜찮죠. 그리고 매각을 해서 이제 뭐 임차를 한다든가 뭐 그냥 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얘기했던 그 핵심 임차인 있죠? 그 그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꼭 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게 좀 가끔 이제 신문 이런 데 나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이게 뭐냐면은 업자가 이제 건물을 지어요. 이제 개인 업자가 건물을 이런 시설을 지은 다음에 그걸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상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니까 그렇죠. 기부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 국가에 기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기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가가 있죠. 세상에 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는 뭘 받냐면은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그리고 뭐 운영권 뭐 등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그냥 국가 소유를 합시다 이제 뭐 아니면 지자체 소유를 합시다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업상의 혜택이나 뭐 건축상의 혜택이라든가 용적률 건물 층수 이런 거 뭐냐면은 이게 건축법에 제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건물을 막 빽빽하게 높이 지으면은 이게 뭐냐면 그 너무 과밀해지잖아요. 그렇죠?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뭐 이런 거. 근데 그래 이거는 근데 용적률 건폐율에 걸리긴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무상으로 기부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조금 예외로 좀 여유를 줍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운영권이나 이런 걸 주면서 우리가 그 대신에 뭐 무상으로 몇 년을 사용한다든가 30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가끔 언론에 나와요. 이렇게 뭐 방식은 기부 체납 방식으로 뭐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그 스케줄 꼭 확인하셔서 그 과제 그리고 시험 준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과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